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연말 혹은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 관련해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0년을 맞이해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2020년 들어 처음으로 또 뵙는 우리 양소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 처음 뵙네요. 그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시간 잘 들으셔서 또 연말정산에 또 환급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양소희 교수님 말씀대로 새롭게 달라지는 2020 연말정산 개정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만큼 각각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5%,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개정이 된 사항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도서나 공연 등에 사용한 부분만큼 30%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 또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한 분은 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생활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이 또 공제가 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문화생활을 조금 더 많이 하라라는 취지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제외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있을까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자녀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자녀 수만큼 해당하는 공제 금액을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여기서도 이번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동수당과 중복이 불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자녀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그 나이가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공제였는데요. 올해부터는 6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6세 이하의 자녀는 따로 나라에서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세액 공제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 급여의 30% 이상 사용한 금액 중에 1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는데요. 이번부터는 이 의료비 중에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이 공제율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손 의료보험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거기에 마이 홈택스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조회라는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중복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의료비 중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도록 이번부터 바뀌게 됐는데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되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적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월세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명의가 임대차 계약상 본인 명의여야 하고요.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인 주택인 경우에 가능한 데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은 이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준 시가라고 하시면 이게 그 취득 당시의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취득 당시에 실제로 매입한 그 주택의 취득 가액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 취득 당시에 매년마다 주택에 대해서 공시하는 그 기준 시가가 있는데 그 금액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 요건이 있는데요. 계약서상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됩니다. 즉 전입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러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월세 송금 기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등본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월세세 공제 방법, 구체적인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신청 방법을 안내 드리자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먼저 들어가시고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상담, 제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 임차료 민원 신고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 이름만 보면 사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메뉴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첨부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부금 세액 공제도 이번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기부 금액의 30% 이상 공제하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었는데요. 그게 기존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30% 공제율을 적용했다면 이제부터는 1,000만 원만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 2월 기부금이라고 해서 올해 기부금 한도를 넘어가서 내년으로 한도가 2월 되는 2월 기부금이라는 그 공제 기간이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10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더 혜택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2020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 잘 들으셨죠? 자,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개정사항 오늘 들은 내용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 보는 일 없게끔 연말정산 신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